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영 김인성 원장입니다. 비중격이라는 것은 콧구멍 양쪽 가운데 있는 그 벽과 같은 구조인데요.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고 뒤쪽은 뼈로 되어 있는 구조가 비중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할 때 코 안에서 이 비중격을 이루고 있는 연골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코끝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약간 단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듯하게 생긴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하는데, 비중격 연장술은 뭐냐면 비주 안쪽에 이렇게 지지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코끝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끝을 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끝 밑에서 이렇게 받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코가 좀 길어지고 콧구멍이 길어지면서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바깥에서 비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그때 제거한 연골로 코끝을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을 코 수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중격 연골은 일단은 단점은 얇다는 것이 약간은 단점이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형태가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삐뚤어지면서 콧구멍이 좌우 비대칭이 생기거나 아니면 코끝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지대가 좀 더 약해지면서 코끝이 떨어지는 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격 연골의 단점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크기나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비중격이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과연 이걸로 코끝을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래도 아까우니까 좀 써보자 했다가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쭉 관찰해 본 바로는 이렇게 비중격이 삐뚤어지거나 돌아가는 경우가 수술 직후에 며칠 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1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렵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이제 사람마다 두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이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사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뭐 CT나 MRI를 찍어서 비중격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늑연골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거든요. 근데 CT나 MRI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CT 상에서는 연골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음영으로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예측이 쉽지 않거든요. 전혀 정확하지가 않고, 그나마 CT보다 나은 것이 MRI이긴 한데 호성형을 하기 위해서 MRI까지 찍는다, 이건 좀 어렵고, MRI도 또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열어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열어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콧구멍 안에 면봉을 넣어서 이제 비중격을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진찰을 해보는 거죠. 그나마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결국은 열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엑스레이로는 판단이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중격 연골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앤영 김인상 원장이었습니다.